자, 여러분 앞선 강의에서 녹화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뒤가 잘려져 나갔어요. 자, 흉쇄 유돌근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근육이죠. 그래서 이 근육이 가슴의 흉골뼈, 이 쇄골의 정중앙과 중간 요 3분의 1 부분에 근육이 두 개가 올라가서 만나서 귀 뒤쪽에 머리배표 쪼간데까지 연결되는 근육이다. 근데 이 근육이 어떤 작용을 하고 이 근육이 말썽이 생겼을 때는 몸에 어떤 불편함이 찾아오고 어떤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근육과 또 다른 근육이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이루는가, 그다음 이 근육 밑에는 동맥이 지나가는데 이 근육이 말썽이 생겼을 때 이 혈관 동맥과 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등등의 이런 문제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마사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부학, 또 생리학, 병리학, 영양학, 다음에 심리학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 스포츠 마사지의 보건 위생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마사지는 시술자의 손, 팔, 팔꿈치, 또 다리, 발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되어진 부분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손을 가지고 마사지를 하는데 피부에 닿아요. 근육을 만져요. 그런데 손톱이 길다, 손톱이 잘 관리가 안 되어져서 손톱 밑에 비위생적으로 때가 껴있다, 지저분하다, 그 다음에 손톱이 울퉁불퉁해서 날카롭고 스치면은 상처가 난다, 굳은 살이 껴있다, 뭐 이런 거 자칫 잘못하면은 피시술자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어떤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손톱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톱을 짧게 자르고 날카롭지 않도록 잘 갈아서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지저분하지 않도록 잘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마사지 하기 전에는 비누로 깨끗이 닦고, 요즘 같은 경우는 손 소독제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손이 부드럽도록 핸드크림을 잘 발라서 관리를 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굳은 살, 뭐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나 또는 테니스, 뭐 또는 골프라든지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손 마디마디 이런데 이렇게 굳은 살이 낄 수가 있어요. 볼링 하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농사를 짓는 텃밭을 하거나 이런 농기구를 만지거나 이러다 보면은 이게 또 굳은 살이 껴서 이게 불편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은 살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관절의 움직임, 손목 관절의 움직임, 팔꿈치 관절의 움직임, 이런 부분에 불편이 없도록 시술자 본인 스스로 자기 이 마사지를 시행하는 부위에 대한 관절, 인대나 관절 부위에 대한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운동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스트레칭도 하고 풀어주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손 털어주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얼굴 마사지도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해서 특히 이 관절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사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팔꿈치나 이 손의 신체 힘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잘 고르게 발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팔 근육, 상체 근육, 하체 근육. 그래서 균형도 유지를 해야 되고, 힘 줄 때 힘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근육이나 이런 그 관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면서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또 하나, 마사지를 하다 보면 밀접 접촉을 해요. 그 다음 얘기를 하고 또 호흡이 서로 교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강청결, 냄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치질 수시로 해서 입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특히 식사한 이후에 바로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이게 자칫 입에서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강청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종종 흡연을 하시는 분들, 마사지 사들 중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흡연을 하고 나면은 입안에 냄새가, 담배 냄새가 나고, 몸에서도, 옷에서도 담배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흡연을 하지 않은 피시술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수가 있고, 이게 신경이 곤두서고
근육이 긴장을 스트레스를 받고 기분이 썩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마사지를 한 사람 하고 나면은 또 하는 도중에 땀이 많이 납니다. 한 사람하고 두 사람하고 그러다 보면 이 옷에 셔츠에 땀이 막 이렇게 젖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상태로 바로 몸에 땀이 옷에 땀이 배 있고 목이나 겨드랑이 이런 부분에 땀이 차 있고 이 피부에 땀이 끈적끈적한데 바로 다음 사람 마사지 한다. 운동하고 나서 몸에 땀이 나 있고 뭐 일을 하고 땀이 나는데 마사지를 한다. 이런 경우 좋지 않아요. 그래서 땀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 셔츠도 갈아주고 그 다음에 샤워를 한다든지 샤워를 환경이 안 되면 물수건이나 물티슈로 땀을 닦아내고 이렇게 해서 피시술자에게 불쾌감을 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그런 냄새 관리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마사지 환경 자체가 공기가 잘 이렇게 통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 공기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는 이 시술자와 피시술자의 안정된 자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38페이지 보시면 시술자와 피시술자의 자세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근육의 이완화, 신체 확고한 지지, 시술자와 피시술자의 안정된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메모를 해두시고 나중에 교재를 받으시면은 꼭 체크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육을 이완하도록 한다. 자, 피시술자의 배들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 마사지를, 복부 마사지를 하려고 하는데 다리를 쭉 뻗어서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배가 빵빵하니 근육이 긴장이 돼 있어요. 병원 가셔서 아마 이 복진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병원 선생님들이 한의원도 마찬가지 배를 이렇게 검사하실 때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구부려 놓고 이렇게 배를 눌러보시죠. 청진 이렇게 해보시고. 자, 다리를 쭉 뻗었을 때 눌러보면 배가 좀 이렇게 배 근육이 긴장이 되어 있는데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서 세워놓으면 말랑말랑해져요. 바로 마사지를 시행하는 그 부위의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한 예로 팔을 마사지를 하는데 팔을 쭉 펴놓고 막 이렇게 만져본 거하고 살짝 이렇게 구부려 놓고 만져본 거하고 근육의 이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마사지를 할 때는 항상 그 마사지를 시행하는 부위의 근육 부위가 이렇게 이완이 될 수 있도록 좀 말랑말랑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이완하는 그런 자세를 유지를 한다. 근육이 이완하다. 두 번째, 신체 확고한 지지. 자, 마사지를 하는데, 자, 얼굴 마사지를 합니다. 얼굴 마사지를 하는데, 자, 이마 마사지를 하고, 뭐, 뺨 마사지를 하는데, 한쪽 손으로 마사지를 해요. 그런데, 이 놔두면 그냥 덜렁덜렁 막 움직여요. 힘을 주는데, 내가 열의 힘을 주면은, 이게 움직여버리면요, 열의 힘이 소실이 돼서, 넷 밖에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마사지 받는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잘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사지를 실시하는 손을 우리가 주동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손을 보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이 보조수를 그냥 놔두지 마시고 머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쪽을 가볍게 잡아서 딱 지지를 해주셔야 돼요.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의 힘을 주면 열의 힘이 다 가겠죠. 이렇게 해서 마사지 효과를 높이도록 신체가 확고하게 지지가 돼요. 팔을 하는데 보세요. 자, 제가 한 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마사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손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사지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마사지 하지 않은 다른 손으로 손을 딱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정확한 힘이 전달이 되고 정확한 부위를 이렇게 만져서 마사지 효과를 높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시술자와 피시술자의 안정된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안정된 균형 상태를 유지해요. 자, 마사지를 받는 피시술자는 베드에 누워가지고 편안히 이러고 있어요. 자, 얼굴 마사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마사지를 시행하는 시술자가 이렇게 의자를 놓고 앉아가지고 머리 쪽에 앉아서 잘 이렇게 지지하고 하면은
편안하게 마사지를 하니까 받는 사람도 편안하게 마사지를 받아요. 그런데 의자가 없어요. 그럼 엉거주춤 서가지고 이러고 마사지를 한다고 저 예를 들어서 이러고 마사지를 하면은 잠깐 좋은데 이 자세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럼 다리에 힘이 들어가니까 다리가 떨려요. 손이 이렇게 안정이 안 돼요. 그러면 마사지를 받는 사람이 누워 있는데 시술하는 사람의 그 불안정한 상태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사람의 감각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안정한 자세, 다리 떨면 힘든 게 막 느껴져요. 그러면은 마사지 받는 피시술자가 불안해요. 편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자와 피시술자의 서로 안정된 균형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힘을 쓸 때 힘이 잘 전달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서로 균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술자와 피시술자의 안정된 자세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까지 꼭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 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그리고 코로나 확산세도 안정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강의실에서 서로 만나서 서로 대면하고 그리고 좀 더 활기차게 수업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면 머리, 얼굴, 목 마사지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부위에 대한 제가 이제 해부학 또 거기서 발생되는 불편이나 이런 질병의 증상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소개하고 거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해부학과 병리학, 생리학에 대한 기초적인 강의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해당 부위의 근육이 고장났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처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안내도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루타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제가 직접 마사지 실기 시범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책에다 노트에다 메모도 하시면서 제가 설명하는 걸 잘 기록을 하시고 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도 하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2분씩 짝을 지어서 회대에서 서로 교대로 실습을 해보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실습하는 과정 중에 행여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숙지가 안 된 부분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바로 현장에서 섬세하게 지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도 질문하시면은 해당 부위에 해당 관련된 부분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그렇게 좀 역동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활기차게 기쁨으로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